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여기는 충주 4시 10분 미디어 라운지입니다. 2호점이에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어서 흡음재도 없고 세트도 없어서 소리가 좀 울립니다만 오늘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그들이 티 안 나게 스멀스멀 자유를 없애는 3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보 진영은 그동안 천재 기획자들의 악마의 재능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왔습니다. 그분들 참 대단해요. 자유의 상징인 예술로도 자유를 억압할 수 있고요. 폭력도 아름답게 묘사하고 악마도 영웅으로 포장할 수 있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성원해 주시면 아마 그분들의 능숙한 조치를 언젠간 당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지난 40여 년 제 인생에 저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던 과오들이 대중들에게 전해질 수 있고요. 저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면목 없는 모습으로 사과하고 해명하며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낼까 말까 고민했던 수많은 후배들도 다시 용기를 접을 수도 있고요. 그보다 더한 압박은 쉼없이 계속되겠지만 그래도 이 이상 나빠질 거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요. 오히려 언젠간 박살나겠지 지레 겁먹고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무사한 게 되게 감사하고 그래요. 기분 나쁘라고 남긴 댓글에 잠깐 기분 나빠하고 나면 뭐 별일 없습니다. 조용한 데서 때려준다고 했던 사람이 10명도 넘는데 아직 한 대도 안 맞았으면 되게 기쁜 일이잖아요. 그리고 한 달은 조금 힘들더니 한 달 전부터 스멀스멀 컨디션이 올라오더니 물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집에서 TV 켜놓고 나 혼자 산다 같은 거 보면서 막 깔깔대고 웃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내일은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고 영상을 찍는 과정이 너무 행복합니다. 마음에 있던 말을 한 바가지 한 바가지 덜어낼수록 내가 가벼워지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도 말하는 게 좋은 걸 보면 자유는 정말 좋은 겁니다. 자유짱! 근데 그 자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세요? 전투경찰도 안 쓰고 탱크도 안 쓰고 손발도 안 묶는데 어떻게 자유를 속박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한민국 현대사의 지도자의 폭력과 억압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리에 탱크가 안 다니는 게 지도자의 평화주의 때문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외신과 인터넷 CCTV 때문이라고 보세요? 둘 다겠죠? 하지만 그건 소위 말하는 선수감이에요. 각 분야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두가 다 똑같이 디테일을 실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지도자라면 이때가 빅찬스예요. 과거의 폭압을 시각적으로 어필하고 분노를 자극하면 끝까지 착하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박수 받으면서 살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자유를 침해당하는지도 모르고 자유를 포기할 겁니다. 지금의 억압 방식은 본인들이 봐왔던 억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억압이 아니라고 느끼죠. 그렇게 문화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감싸는 방법,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일단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을 쓰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억압을 쓰려면 눈에 보이는 폭력과 억압을 시각적으로 어필하고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돼요. 세상에 그런 폭력만 있는 것처럼 자유를 억압하는 이미지, 독재, 고문, 전투경찰, 탱크 등등 그 자유를 억압하던 폭력이 사라졌으니 이제 민주적인 시대가 왔구나. 하지만 선수들은 알죠. 이제는 탱크가 없어도 사람 밀어버릴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과정의 아이콘을 어필하는 게 중요해요. 단발적인 사건. 블랙리스트 강조하는 효과가 뭐예요? 본질적인 과오를 따지자면 누가 우리 편을 얼마나 부당하게 챙기고 누가 상대편을 얼마나 부당하게 배척했는가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 개별 사안을 아이콘으로 마케팅하니까 블랙리스트 하니까 많은 지지자들은 실제로 박근혜 정부만이 자기 편을 챙기고 남의 편을 배척했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여기 와서 댓글을 달고 있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혐오스러운 이미지는 아이콘 개별 사안을 강조해서 각인시켜야 돼요. 원론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개별 아이콘, 블랙리스트, 전투경찰, 명박산성, 개별 아이콘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술렁술렁하겠죠? 그때 사람들에게 이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강하게 악을 규탄합니다. 강하게 악을 규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악을 규탄하는 사람은 악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악인인 걸 들키고 싶지 않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악인을 규탄해요. 그럼 적어도 나는 의심 안 하거든. 거기다가 시민단체도 가입하고 기부도 하고 조주빈이처럼 봉사도 하고 그러면 안전빵! 욕하면 박수 쳐주는 사람들 시원하게 욕하면 주가 올라갑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악당은 지난 시대의 악당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분노를 자극하고 선의 포지션에 서서 악을 규탄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다 그래!
중국사, 일본사, 로마사 다 그래. 우리만 안 그러겠어요? 그럼 포지셔닝 확보하잖아요. 포지셔닝 확보하면 그 다음에 세력화죠. 세력화 쉬워요. 이제 지금부터 다 따라합시다. 이런 교본이 어딨어? 자, 세상을 강자와 약자로 나눠보세요. 지배자로 피지배자로 나눠보세요.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눠보세요. 어떻게든 나누기만 하면 머리수는 약자가 더 많죠? 피지배자가 더 많죠? 가난한 자가 더 많죠? 그렇게 위선자 리더를 중심으로 군중이 된 그들은 어떻게 한 목소리만 내게 될까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분노하고 위선적인 사람을 신봉하면서 그 소중한 인생들이 투표소에 한 표로 소비됩니까? 어떻게 검찰 조직, 경찰 조직의 차이도 모르면서 거리로 나오게 될까요? 각자가 다른 길을 가는 게 자연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이렇게 자주 전체주의적인 모습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세 가지 스킬이 있어요. 왼쪽엔 성역, 오른쪽엔 금기, 가운데 혜택. 좌성, 우금, 중혜. 좌성, 우금, 중혜. 왼쪽에 성역을 만들고 오른쪽에 금기를 세팅하고 가운데 가만히 있는 자에게 혜택을 줄지어다. 수천 수만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인간의 사고와 사회의 다양성이 길목부터 차단되는 거지 뭐. 지금부터 여러분도 가만히 계셔야 돼요. 가운데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왜냐? 왼쪽으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성역이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도 한 걸음만 더 접근하면 여러분은 가루가 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친구랑 싸울 때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성역 같은 거 뭐 그런 거죠. 야, 가족은 건드리지 마. 야, 우리 엄마 욕하지 마. 근데 요즘 싸움에는 룰이 좀 많이 추가됐습니다. 왼쪽으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도 사회가 보내는 경고음들이 울려요. 야, 엄마는 건들지 마.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야, 세월호는 건들지 마. 야, 5.18은 건들지 마. 야, 위안부는 건들지 마. 야, 조국은 건들지 마. 우파 유튜버가 아닌 이상이야. 그 말 다 듣겠죠. 골치 아파서 좋을 게 뭐 있어요? 아, 저건 건들면 안 되는구나. 골치 아파지는구나. 일단 당신 인생에 주어진 사고의 공간 40% 정도는 양보합시다. 뭐 60% 남았으니까.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오른쪽엔 오만 금기를 세팅해놔서 발 딛는 곳마다 경보가 울릴 거예요. 사람의 행동이 금기시돼서 누군가에게 실망을 줄 정도가 되려면, 예를 들면 야, 너 마약해? 헐. 야, 너 종과자야? 헐.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오른쪽으로 가려면 금기가 좀 많아요. 야, 너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헐. 야, 박정희? 헐. 야, 너 미래통합당을 뽑았어? 헐. 야, 윤서인이랑 친해? 헐. 야, 가세현 나왔어? 헐. 참 아무것도 못해. 이쪽으로 이만큼도 못 가고 저쪽으로 저만큼도 못 가고 가운데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 양치기 소년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어딘가에 가려고 할 때 인간이 인간을 인간으로 본다면 이쪽으로 갑시다라고 리드하는 게 정상적인 리드죠. 인간이 인간을 인간으로 안 보고 양떼나 소떼로 보니까 이쪽으로 가 이게 아니라 여기 아니야 떼지, 여기 아니야 떼지, 여기 아니야 떼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왼쪽에 성역 만들어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기득권을 만들고 오른쪽에 인간의 재량으로 온갖 금기를 세팅해놔서 혐오를 조장해서 누군가 웬만해선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 이제 혜택 줘야죠. 요즘 받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40만원 없어서 죽는 사람은 얼마 없겠지만 저도 40만원 없으면 죽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40만원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재난이라는 명분으로 기본소득을 받아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앞으로 진짜 기본소득을 준대요. 진짜 그런 세상이 온대요. 야, 흔들리죠? 왼쪽으로 심해도 골치 아프고 오른쪽으로 나아가도 골치 아픈데 가만히 있으니까 주는 혜택은 달콤해. 야, 나 이게 너무 무서워요. 나 이게 너무 무서워. 난 이게 너무 무서워요. 나만 무섭나? 만약에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분배의 속도를 못 따라가면 내리막길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서워. 소득은 자기 자신이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직업이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배워왔는데,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거잖아. 기본소득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전 모르겠어요. 전 무식해서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 계시면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 돈을 나눠준다 쳐도 기업의 생산성이 지금 기준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증세 이후의 세상 똑같이 유지될까요? 글로벌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핑계로 공장을 해외로 옮긴다면 그거 감당이 될까요?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더 잘 되고 싶은 청년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기본소득에 안주하고 놀고 먹는 청년들이 생기면 또 어떡하죠? 그 청년들이 많아지면 또 어떡해? 소득은 지속적으로 스스로 만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내가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작은 회사 운영해본 제 식견으로는 기본소득은 끝까지 유지되기 힘든 희망 같습니다. 어감은 비슷해도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은 아니에요.
저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항상 후세를 위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뜬금없지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일회용품을 줄입시다. 나무를 심읍시다. 그리고 이 땅의 경제가 고갈되지 않도록 시장의 활력을 유지합시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왼쪽으로 더 궁금하면 성역을 파괴합시다. 오른쪽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금기를 넘어섭시다. 가만히 있는데 혜택을 준다면 안주하지 말고 자립합시다. 끝!